여러분, 오늘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드시고 계신 그 영양제, 잘못 먹으면 몸을 살리는 약이 아니라 목숨을 앗아가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좋다고만 듣고 무심코 삼킨 캡슐, 그 한 알이 심장을 멈추게 하고 간을 무너뜨리며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텔레비전과 유튜브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번 영양제 광고가 쏟아집니다. 혈압에 좋다, 당뇨에 좋다, 관절에 좋다. 그런데 그 화려한 말 뒤에는 반드시 숨겨진 경고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부작용 정보를 접하기 어렵다 보니 더 취약합니다. 믿었던 영양제가 오히려 병원의 응급실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많은 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챙겨 드시는 영양제 중 잘못 먹으면 죽음을 부를 수 있는 5가지의 무서운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먼저 꼭 기억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검사입니다. 피검사로 정말 부족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나서 그것만 보충해야 합니다. 둘째는 상담입니다. 복용 시작 전, 또 약을 변경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셋째는 과량 금지입니다. 좋다고 많이 먹으면 약도 결국 독이 됩니다. 영양제는 음식의 대체제가 아니라 부족한 부분만 채우는 보조제일 뿐입니다. 비타민은 우리 몸의 불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없으면 병이 나지만 그렇다고 많이 먹는다고 더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타민 E는 시력과 면역에 필요하지만 과량을 오래 복용하면 두통, 구토, 뼈 통증, 간 손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세기 초 북극 탐험 기록에는 굶주린 탐험가들이 북극곰간을 먹고 비타민 A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이 기록돼 있습니다. 동물의 간에 농축된 고용량이 인간에게는 치명적이었던 것이죠. 비타민 D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뼈 건강의 핵심이지만 고용량을 장기간 복용하면 고칼슘혈증이 생기고 신장 결석과 심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은 과잉 복용으로 탈수와 심부전 증세로 응급실을 찾은 사례들을 경고하며 적정량 이상을 절대 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햇빛으로 합성되는 비타민 D는 우리 몸이 스스로 조절하지만 알약으로 억지로 밀어넣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비타민 C는 흔히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1000mg 이상을 매일 먹으면 신장 결석 위험이 올라갑니다. 스웨덴의 대규모 추적 연구에서는 남성 중 고용량 비타민 C를 장기간 복용한 그룹에서 신장 결석 발생률이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수용성이라 배출된다고 믿지만 결국 과량은 몸에 부담을 줍니다. 더 무서운 것은 약과의 상호작용입니다. 혈액을 묽게 하는 와파린 계열 약을 드시는 분이 비타민 E 고용량을 겹치면 출혈 위험이 급격히 커집니다. 반대로 비타민 K를 보충하면 약의 효과가 떨어져 뇌졸중 위험이 올라갑니다. 실제 임상에서 이런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비타민은 약입니다. 약은 반드시 정량을 지켜야 합니다. 녹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2~3잔 마시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추출물,
특히 고농축 캡슐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녹차 성분 카테킨, 그중 EGCG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지만 고용량으로 먹으면 간을 망가뜨립니다. 유럽식품안전청은 하루 EGCG 섭취를 800mg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시중의 일부 캡슐은 이미 그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간독성 데이터베이스에도 녹차 추출물이 사람에게 간 손상을 일으켰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황달, 피로, 구토, 소변색이 짙어지는 증상은 단순한 피곤이 아니라 간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먹으면 성분이 빠르게 흡수돼 간에 직접 충격을 줍니다. 차 한 잔에 들어있는 카테킨은 몸이 감당할 수 있지만 캡슐 하나에 녹차 수십 잔 분량이 들어가면 간은 결국 버티지 못합니다. 철분제는 빈혈 치료에 필수입니다. 하지만 필요하지 않은데 무작정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수천 건의 철분 중독 환자가 응급실로 실려옵니다. 어린이의 경우 철분제 몇 알만 삼켜도 치명적일 수 있어 1980년대에는 어린이 철분 중독이 약물 중독 사망 원인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집에 손주가 있다면 반드시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철분제는 다른 약과의 상호작용도 많습니다. 갑상선 약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떨어지고 항생제와도 흡수가 방해됩니다. 칼슘제와도 서로 흡수를 방해하므로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최근 란셋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매일 먹는 것보다 이틀에 한 번씩 먹는 방식이 오히려 흡수율이 더 높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몸이 과량에 적응해 흡수를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즉 철분제는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 똑똑하게 반드시 검사와 상담 후에만 복용해야 합니다. 칼슘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필수 영양소이지만 보충제를 한 번에 많이 먹으면 혈중 칼슘이 급상승해 혈관 벽에 석회가 끼게 됩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연구에서는 칼슘제를 복용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근경색 위험이 31%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음식으로 들어오는 칼슘은 천천히 흡수돼 안전하지만 알약으로 한꺼번에 많은 양을 넣으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막히게 됩니다. 특히 칼슘제와 비타민 D 고용량을 함께 먹으면 고칼슘혈증으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몸이 무겁고 입이 마르며 가슴이 두근거린다면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따라서 칼슘 보충은 멸치, 두부, 우유, 치즈, 브로콜리 같은 음식으로 먼저 충당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충제를 먹어야 한다면 하루 총량을 음식 포함 1000mg 정도로 제한하고 한 번에 500mg 이하로 나누어 드셔야 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풀어주고 신경을 안정시켜 수면을 돕는 조력자입니다. 그래서 불면증 때문에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고 안전할 것 같다는 착각은 위험합니다. 미국 독성학 보고서에는 마그네슘 보충제 과다 복용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설사와 속 불편 정도지만 점점 저혈압, 어지럼, 호흡 곤란, 부정맥으로 이어집니다. 심하면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분은 몇 달만 고용량을 먹어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마그네슘을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보충제로 얻는 마그네슘의 상한을 하루 350mg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음식은 제외입니다. 그러나 시중 제품에는 400mg 이상 들어있는 경우가 많고 2알씩 먹으면 금방 위험선을 넘어섭니다. 반대로 음식에서 얻는 마그네슘은 과량 걱정이 없습니다. 견과류, 바나나, 시금치, 해조류, 콩류 같은 식품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물 한 컵과 스트레칭으로 시작하고 단백질과 채소, 과일을 넣어 식사를 하세요. 갑상선 약을 드신다면 철분, 칼슘, 마그네슘은 2-3시간 뒤로 미루는 게 원칙입니다. 점심에는 잎채소와 단백질로 칼슘과 마그네슘을 음식으로 보충하고 철분제를 복용 중이라면 커피와 차는 피하세요. 저녁에는 가볍게 드시고 마그네슘을 수면 목적으로 찾는다면 반드시 라벨을 확인해 보충제 기준 350mg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오늘 먹을 약과 영양제 목록을 확인했는지, 중복 성분은 없는지, 약과 영양제 간격을 지켰는지, 공복 금지 항목을 식후로 옮겼는지, 그리고 설사, 어지럼, 맥박 이상, 소변색 변화, 황달 같은 증상은 없는지 반드시 점검하세요. 주 1회는 체중, 혈압, 수면을 기록하고 필요 없는 영양제는 정리하며 피검사 일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영양제 몇 병이 인생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가벼운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 4가지가 먼저이고 영양제는 그저 보조일 뿐입니다. 오늘 내용을 마음에 새기시고 지금 당장 약과 영양제 리스트를 적어 보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영양제를 많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내용을 꼭 전해주세요. 한 분의 건강이라도 지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음식만으로 채우는 하루 한 접시를 주제로 실전 식단과 장보기 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